SNS 시장의 확대와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의 성장에 매료되어 이와 관련된 마케팅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시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죠. 이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학뿐만 아니라 영상 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건 시간만 있을 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없었죠.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비용은 마련하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촉박해지니 무언가를 배우러 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쉬움의 연속이었죠.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외활동과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와 경기 영상 아카데미였습니다. 자격증보다 값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구직의 기회와 창업의 기회가 주변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때문에 처음으로 방문한 고용센터에는 과거 제가 생각했던 기관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90년대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상담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상담 선생님과 얘기를 주고받던 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맨투맨 방식의 기본 상담과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적성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성과 가능성과 재능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에 있어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센터에서 치유받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이 민간 기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해당 도서 소재의 강소기업과 연계한 취업 정책은 구인과 구직 둘 다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와 활동비, 이 두 가지가 구활금이 제게 준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활동과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활동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구직활동금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주었죠. 그리고 꼭 배우고 싶었던 언어 중 하나인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시장 역시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배우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4개월 차인데 기본적인 회화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구활금에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공부와 대활동을 하기 힘들었겠죠. 하고 싶은 공부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활금이 저에게 주었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일하는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과 그 외 여러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뿐이지만 제가 할애해야 할 그만큼의 시간을 걷어내니 다른 활동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기술적 향상이나 정신적 향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청년에게 가장 값진 준비 시간을 준 청년을 위한 혁신적인 복지 혜택이었습니다.